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 마킹을 할 때 어떤 시험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좋은 시험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컨설팅 기관 선택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설팅 기관은 영업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업만 하고 그 영업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그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을 해요. 컨설팅 기관이. 보통은 이제 컨설팅 기관 하시는 분들이 시험소나 뭐 이런 데에서 그 엔지니어로 있다가 그 퇴사를 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품질 담당을 하다가 제조사에서 이제 그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다 1인 기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영업이 중요한 역할은 하긴 하죠. 영업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컨설팅 기관이 하는 그 역할은 인증기관이나 시험소에 있는 영업 담당들도 한다는 거죠. 설명을 해드리고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갈등 요소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드리고 네, 이런 그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컨설팅 기관들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 시험소에다가 좀 뭐라고 할까요? 가격을 좀 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시험소에다 시험을 의뢰를 할 때 보통 시험소가 뭐 400만 원에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한 300만 원에 받으려고 하죠. 시험소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영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도 받기는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험소가 자기들이 직접 영업을 하면은 그냥 그 400을 받을 수 있는데 컨설팅 기관 통해서 하면 300을 받게 되잖아요.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 값을 그대로 다 받겠다라고 시험소에서 이제 정책을 정하면 컨설팅 기관은 거기에다가 영업 마진을 좀 더 붙여가지고 제조사에다 견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인증을 의뢰한 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컨설팅 기관하고 시험소 사이에는 소통의 문제가 좀 존재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조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험소에다가 그 의뢰를 한다고 할 때 그 이 바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중간에 컨설팅 업체가 끼면요. 제조사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말하겠죠. 그러면은 컨설팅 업체는 이거를 또 해서 시험소에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컨설팅 회사는 예를 들어서 제조사에서 메일을 보낸 걸 그대로 토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사의 그 제조사 정보 연락처망을 오픈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1차 가공이 된 질문들이 시험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시험소는 다시 이 컨설팅에다가 답변을 하고요. 그럼 컨설팅은 다시 또 그걸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조사에다 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왜곡, 여기서 1차 왜곡, 네, 왜곡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응이 느려지게 되고요. 책임도 되게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조사에서 시험소에다 문의를 하시고 시험소에 바로 답변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불만이 생기면은 시험소에도 뭐 CEO도 있고 영업팀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 코라스라고 하는데 코라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조업에서는 ISO 9001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공인시험소는 그 콜라스라는 기관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소임을 이제 그 인정을 받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는데 거기에는 고객 불만 대응 절차들이 다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소가 하는 그 고객 불만 대응이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컨설팅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컨설팅은 자기 고객을 뺏기지 않겠다는 이유로 시험소에다가 이제 중간 역할을 이제 굳이 나서서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단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용은 비싸지고 단점은 많고 결국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겪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컨설팅 기관들이 를 통하지 않고 이제 바로 시험소나 인증기관 통해서 인증을 의뢰를 하시기를 좀 바라는 편입니다.
그럼 뭐 컨설팅 기관에 이렇게 종사하신 분들은 좀 진짜 컨설팅 기관다운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국가공인시험소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콜라스 국가공인시험소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콜라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 콜라스라는 기관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검사 기관 혹은 시험 기관을 그 검색을 해보는 창이 그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그 기관명에다가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그 회사가 이제 어떤 시험을 할 수 있는지 규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거기 규격이 나오면 그 회사는 국가공인시험소이거나 검사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컨설팅 기관이거나 영업망만 있는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그런데 검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시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을 수 없거나 아니면 이 인증기관들이나 이 영업망만 있는 인증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은 결국은 국가공인시험소에 시험을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공인시험소에서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과정들을 겪으시면 검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시험소 선택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인시험소일 것, 두 번째 기술적 조언을 잘 해주는 회사일 것. 이 기술적 조언을 잘 해줄 때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증에 대한 기술적인 그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면 다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데 가보시면 AS 센터 있죠. AS 센터. AS 센터에 가시면 굉장히 친절하죠. 그분들은 친절한 교육을 주로 받지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AS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제품을 교체를 해주거나 보드를 교체를 하거나 뭐 뭔가 부품만 그냥 교체해 주는 걸로 끝나요. 제가 볼 때 그 AS 센터는 욕 듣는 창구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 실력 있는 것 같거든요. 해결해 주니까. 예.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들은 해결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네. 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적 조언 가지고 그 회사가 참 실력이 있다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가공인시험소에서는 여러 제품을 시험을 하면서 이슈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거 규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제품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디버깅, 즉 예를 들어서 페일이 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 노하우들이 굉장히 넘치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이거에 대해서 교육 좀 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탑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이행해 보지 않으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그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이런 실력 좋은 회사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인시험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아주 낮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중하쯤에서 중간과 하방에서 아마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가격대를 보시면은 뭐 레벨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5단계로 나눴을 때 요 위에 있는 데가 그 미국 인증기관들 있죠. 미국 인증기관들이 가장 비싸요. UL 같은 회사요. UL 회사 같은 회사들이 가장 이제 가격이 비싸고요. 요 다음에 이제 유럽 인증기관들입니다. 유럽 인증기관인데 그 이 중에 시험소 없는 회사들 있죠. 시험소 없는 회사들이 두 번째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소에다가 돈을 주고 자기들 인증비 해야 되고 뭐 여기 있는 그 영업이나 그 이쪽에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또 잘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급여도 좀 높고 그다음에 유럽 본사로부터 압박들이 있어요. 매출 얼마를 하라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기본적으로 높입니다. 그래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지명도를 가지고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뭐 TUV가 붙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 가격 중간 요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유럽 인증 기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시험소가 있는 회사들 있죠. 시험소가 있는 회사들은
네임 밸류도 있지만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대략 한 중간적인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코라스 국가공인시험소가 대략 한 이 지점에 위치 포지션을 해요. 예. 그 유럽 인증기관보다는 비싸게 받기엔 좀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이고요. 여기는 인증기관도 아니고 시험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좀 이상한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포진을 하게 되고요. 컨설팅 회사들이 대략 한 이쯤에 포지션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이나 이쯤. 예, 만약에 COC를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쯤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여기다 의뢰를 하죠. 아니면은 그 DOC를 한다라고 하면 이쯤 가격을 형성하고 여기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쪽에다가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체 가격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낮지만 아주 막장은 아니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고 이 중에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게 베스트라는 거죠. 시험소에 이제 물어보실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있습니까? 뭐 있다고 하면은 뭐 브로셔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텐데 그거 말고 진짜 이 회사가 실력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해 보시려면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시험 전에 도면 검토해 주나요? 혹은 구조 검토해 주나요? 이런 거죠. 이 도면 검토와 구조 검토가 좀 다릅니다. 도면 검토는 도면만 놓고 이제 거기에 부적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 구조 검토는 레이아웃이나 어떤 배치도를 주면은 이 배치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거를 사전 검토라고 하거든요. 사전 검토를 해주시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네 해줍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비용이 발생하나요? 이것도 물어보세요. 비용이 발생 안 해요. 괜찮습니다. 그건 서비스로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데가 좋은 회사들인 거죠. 보통은 이거는 해준다고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합격 시에 솔루션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불합격이면 이거 계책도 수립해 주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좀 갈립니다. 인증기관들은 저희는 인증기관이라서 솔루션은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힌트는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시험기관은 예스입니다. 시험기관은 당연히 해 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시험 기간인데 노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아까 제가 5개 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레벨을 좀 나눴잖아요.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나 아마 노라고 하면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또 어쨌든 보통은 시험 기관들은 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시험 시에 비용 추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다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중요하죠.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귀책 사유가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페일이 났으면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청구를 보통 잘 안 합니다, 회사들이. 이게 시험 기관들은 그렇고요. 인증 기관들은 자기들이 시험을 못 하는 경우에 페일이 나면 또 돈을 또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미리 좀 물어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증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가격 중요하고 기술력 중요하고 서비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다 충족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